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용산자이 청량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한 8시경에 경쟁률이 떴는데 저는 한 20대 1 정도, 일단은 분양가는 상당히 고가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한 20대 1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률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좀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그래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쟁률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경쟁률을 지금 이렇게 예상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예상을 못한 분도 적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렇죠. 먼저 보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게 84A입니다. 84A가 공급 세대수가 66세대인데 이게 14,959, 그러니까 해당 지역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6.65대 1. 84B는 68세대 모집에 3,880세대 해서 57대 1. 그 다음에 84C는 68개 모집에 지금 4,267 가지고 62.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 타입은 68세대 모집에 6,333 통장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93대 1 해서 흔히 말하는 경매 시장의 장원, 오늘의 그 청약 통장의 장원은 84A 타입이 되겠습니다. 226대 1. 그 다음에 최하위는 84B인데 이것도 57대 1입니다.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래서 달구벌대로 흔히 말하는 2호선 라인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이 또 한번 일단 증명은 됐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냐, 뭐 해석을 못하더라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저는 한 20대 1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뭐 지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이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 넣지 마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넣고 싶으면 뭐 넣어보십시오. 근데 저점 걸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고점 걸리면 그래도 뭐 피가 몇천 원 형성되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미래니까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라는 것은 우리는 예측을 못하고 대응을 할 뿐입니다. 현재 어떤 신호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광기인가? 제가 볼 땐 광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한참 뜨거울 때,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청약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의 뭐 줄이 한 몇 킬로 가지고 보통 5시간, 많게는 12시간 기다려가지고 청약하는 그런 열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영광로와 같은 열기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설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광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많이 넣은 사람이 프리미엄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분양받고 나서 6개월 뒤에 단 몇천이라도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청약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에 한 20년 동안 일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구 시장은, 청약 시장은 지금 실수요자가 한 20, 그 다음에 투자성으로 들어오는 분이 한 80%, 그래서 한 2대 8 정도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영 틀리만 같지도 않은데, 뭐 제가 볼 때 1대 9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2대 8, 아무래도 한 20년 동안 현업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다음 또 한편으로 보면 달서구 내에 그 죽전역 인근이 향후 어떻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이 메인이 되면 달서구를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이 달서구에서 오랫동안 달서구에 상당한 정이 있는 사람들이 달서구 내에 이동하고 싶으면 자 이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청약률이 높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면서도 그게 가장 맞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사는 집이 살기는 정말 좋은데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살기 좋고 안 좋고는 내가 판단하는 거 시장이 판단합니다. 즉 가격이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오늘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이쪽으로 설렸다 이거죠. 용산자의 쪽으로. 그러면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양권 전매 금지 이전 막차인가. 그래서 8월 이후로 분양하는 거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니까 그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똘똘한 위치 좋은 곳이었나. 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죠.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3만 명의 심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보지 않은 다음에 자신도 모르고 자기도 넣는 이유를 스스로도 모르면서 넣는 경우도 있겠죠. 친구가 한번 넣어보자 하니까 같이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꼭 붙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 수대로 모두 다 청약을 넣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심리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회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하는 사람이 이제 통계 수치로서 이제 이렇게 뭐 자기 주장을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것도 뭐 제대로 맞지 않죠. 자, 그럼 불확실한 미래, 지금 안개와치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경기, 특히 대구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상당수 많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올 가을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개의 통장이 들어왔다 이거죠. 해당 지역 내에서만 3만 개의 통장이 들어왔다. 적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은 통장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한편으로 뭔가 하면 야, 이게 꼭지점인가? 드디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청약 통장을 그러니까 청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속된 말로 내가 호구가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패스했다. 근데 분명히 주위에서 패스한다고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통장이 3만 개가 들어왔다 이거죠. 자,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자,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안전한 건 부동산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분명한 건 내년부터 이제 입주하는 물량이 적정수보다 많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지금 나중에 입주했을 때 필요로 하는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위치마다 차별화가 심해진다 이거죠. 차별화가 상당히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지역 내에서도 알짜배기 아파트는 더 치고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미분양이 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해석 안 되죠. 이게 해석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뭡니까? 참고만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죠. 전문가라기보다는 경험자가 돼야 합니다. 원래 전문가라는 의미는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많지 않습니다. 제주에도 보면 아파트만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있죠. 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표현력이 약하다. 이 공대생과 엄마들의 공통점인 표현력이 약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3만 개, 자, 해당 지역에 29,439개의 통장이 어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사더라. 항상 이런 말 상승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싸다 하지만 항상 지금이 가장 사더라. 그래서 청약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한 10년 뒤에나 5년 뒤에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나는 청약을 지금 10년 동안 돼본 적이 없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제가 볼 때는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 주고 사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배가 아프고 나도 당당히 당첨돼가지고 한번 더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넣은 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뭐 유튜브든 신문에도 지금 뭔가 하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땅 짓고 가는 사이트에서는 이 평당 2천만 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비싸다. 그럴 바에 차라리 수송구 가겠다. 자, 이런 기사로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뭔가 하면 이 용산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메인이 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또 똑똑한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7억입니다, 7억. 7억.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7억. 취등록세 내고 나면 거의 7억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 8억 정도 갔다. 8억 정도 가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득보는 게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살면서 한 1억 정도 올랐다. 그럼 8억만 보고 이 사람들이 샀을 거냐? 그러니까 등기치고 한 몇 년 살면서 8억을 바라보면서 이거 샀을 거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7억인데 자 8억이 갔다. 그럼 수성구에 지금 6억대나 7억대 있죠. 신축이나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될 거냐 가격 형성이. 그러니까 7억대에 분양된 아파트는 입주할 때 되면 10억이 넘어갈 거고, 자, 지금 한 5년 미만, 5년에서 한 7년 되는 정도의 수성구에 있는 완전한 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변두리도 아닌 그런 지역의 6억대 아파트도 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 거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구의 핵심 지역에 흔히 말하는 청라 힐스자이부터 해가지고 뭐 그 반대편에 있죠. 롯데 센트럴 스카이입니까? 자, 그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구의 메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자 어떻게 될 거냐. 그 전에는 중구가 달서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격을 더 리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구 지역의 위치가 좋은 더블 역세권, 자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과연 계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청약률은 청약률이고, 과연 이것이 계약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물론, 예비 당첨자도 있겠죠. 자, 1조건 침해, 저층의 계약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계약이 얼마만큼 이루어질까는 다른 말로 이거였죠. 저층, 1조건 침해가 있는 저층 같은 경우는 계약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관심사항이다. 그 다음에 달구벌대로, 자, 2호선, 제가 예전에 투자는 달구벌대로 2호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시청자분이, 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술을 하라면서 말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음 청약 대박 타자는 어디인가.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마땅한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죠. 자, 언제까지 이러한 청약률이 과연 이어질까? 지금 경기는 뭡니까?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이 청약률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물론 8월달 이후 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청약률은 확실히 쉽겠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막차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 막차다 이런 의미로 막차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양권 시장의 가장 꼭지점에서 막차를 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에 지금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많은가 하면 1억 내외의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통계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1억 내외. 보통 1억 조금 더 되는 돈, 1억에서 1.5억 되는 돈 있죠. 1억 조금 안 되는 돈. 그러니까 한 7천만에서 한 1.5억 되는 돈.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 많다고 하네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청약을 넣겠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리하자면 대구 분양권 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2대 8이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된다고 합니다. 뭐 통계적인 데이터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3만 개의 통장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청약 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2003년도에 분양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이런 세월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느끼는 점이 세옹지마가 아닐까. 당첨된 분도 그게 꼭 좋을 만도 없을 거고, 떨어진 분이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세상사 돌고 도는 거고, 지금 같은 판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분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씨가 마르면 그냥 끝입니다. 끝.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아무리 좋은 메인 위치도 식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돈이 씨가 마르는 경우는 쉽지 않죠. 뭔가 하면 이제 전 세계는 뭔가 하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큰 정부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돈이 씨가 마르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금융위 위기가 오면 그때는 정부도 어떻게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국들이 공조를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3만 개의 통장이 죽전 내거리 용산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분양시장을 생각하게 되고,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 공부한다고 꼭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 자체가 공부죠.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공부 아닙니다. 우리 머리를 유연하게 하는 게 그게 공부 아닐까. 보통 나이가 한 40 넘으면 있죠. 머리가 굳습니다. 그렇죠. 술도 많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좀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하여튼 청약을 넣지 않은 분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게 공통적인 뭐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세옹지마라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